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바로 질문이라는 것, 이게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한 건데요. 특히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성장시키는데 이 질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김지연 작가의 자신을 찾아가는 질문의 힘이라는 글, 그 일부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볼 거예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경로를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작가가 겪었던 그 일상의 공허함 속에서 어떻게 자신과 정면으로 딱 마주하게 됐는지, 그리고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말이죠,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는지, 그 생생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특히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순간 있잖아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던졌다는 그 첫 질문. 너 왜 그렇게 사니? 아, 이 질문이 가진 무게, 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가의 시작은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어진 일만 정말 열심히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해요. 그래 보면 시골에서 자라 우물안 개구리였던 내가 서울 생활을 견뎌내기 위해선 주어진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직장, 딱 이 두 정을 잇는 선 외에는 다른 세상을 거의 몰랐던 거죠. 오직 그냥 맡겨진 일에만 집중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뭐랄까 강박 같은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었다고도 하고요. 정말 숨가쁘게 달리기만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이었대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문득 그 안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진 겁니다. 뭐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뭔가 모를 불만, 피로 이런 게 가득한 얼굴이었던 거죠. 그래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괜찮아라는 말로 나를 위로하고 잘 될 거야라는 말로 나를 채찍질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안타까운 나를 보았다. 아, 매일 스스로를 좀 속이면서 버티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바로 그 순간에요. 아, 나 행복하지 않구나 하는 아주 강렬한 자각. 그거랑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강렬하게 와닿네요. 네, 정말 강렬한 순간이죠. 어쩌면 당신에게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그냥 반복되는 궤도 위를 달리다가 문득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뭐 이런 낯선 질문이 탁 떠오르는 순간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좀 불편한 감정들 그냥 외면하거나 아니면 아, 바쁘다 이런 핑계로 덮어두기가 쉽죠. 하지만 이 작가처럼요, 그 불편함과 공허함을 정면으로 탁 마주하고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이 자각의 순간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거든요. 거울 앞에서의 발견이 바로 그 신호탄이었던 거죠.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뭔가 좀 잘못됐다,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작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아, 정말 용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민낯을 딱 마주한 순간 작가는 드디어 자신에게 첫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정말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리고 곧이어서 무엇 때문에 사니? 그래서도 처음 질문은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다고 딱 밝히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냥 힘들다 이런 푸념을 넘어서는 거죠. 내 삶의 존재의 이유, 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갈증이 터져나온 어떤 외침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질문 사실 스스로에게 던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어렵고 어떨 때는 좀 두렵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우리를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내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뭐 가치관의 부재라던가 혹은 삶의 방향성 상실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과 직면해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야말로 우리를 그냥 관성적인 삶에서 깨어나게 하고요. 진정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왜 사는가? 이 질문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거는 그 여정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죠. 작가의 경우에는 이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냥 열심히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게 사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방향과 의미. 아,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이 첫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작가의 탐구는 좀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의미, 그리고 만족, 이걸 찾기 위한 질문들이 쭉 이어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또 뭘 하면 내가 행복하지?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지? 앞선 질문이 왜에 대한 물음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고민으로 옮겨간 거죠. 듣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좀 뛰는 그런 질문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작가는 이 질문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그런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답을 찾기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글에 따르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나는 무엇이든 배워야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약간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저것 배우고 경험하다 보면 정말 내가 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절박함, 그리고 희망,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직장 상황이랑 공부를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기쁨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배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답을 향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배움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배운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작은 기회라도 찾아서 실천해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자신에게 물었다고 해요. 이것이 내가 정말 하고 싶고 행복해야 하는 일인가? 마치 그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듯이 말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실험하고 검증해 나간 거죠. 그래서도 배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조금씩 실천해 보며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했다고 강조하는 걸 보면요. 이 질문, 배움, 실천, 재질문, 이 순환 고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작가가 강조하는 질문과 배움은 딴짝이다. 이 말이 핵심을 딱 짚고 있어요. 단순히 질문만 던지고 가만히 있거나 혹은 그냥 무작정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질문은 배움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배움은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찰은 다시 더 깊고 정교한 질문으로 이어지고요. 이건 그냥 막연히 앉아서 고민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답을 찾아 직접 움직이고 부딪히는 능동적인 탐구 과정인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은요. 배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또 다른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기만 하고 정작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뭐랄까 준비 중독 상태 이런 데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작가의 경우에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마도 그녀의 배움이 항상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목적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배움이나 경험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의 작은 시도가 돌파구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배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냥 무작정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배움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치열하게 질문하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자신을 탐색해가던 작가의 삶에 드디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번에는 질문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작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연구원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제안이었겠죠. 이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서 작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글에 따르면 즉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이 반응,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작가는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그냥 운 좋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덧붙입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결국 끊임없는 자기 질문과 배움의 과정 속에서 작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결정적인 외부의 질문, 즉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여기서 준비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어떤 기술적인 숙련도나 지식 축적,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인식의 깊이와 연결이 됩니다. 기회는 정말 작가의 말처럼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정보와 가능성 속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기회인지 딱 알아차리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그러니까 욕망, 또 무엇을 잘하며, 강점,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가치관이나 행복 같은 것들, 이걸 스스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작가의 경우를 보면 오랫동안 던져왔던 내적 질문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잘하는 게 뭐지? 언제 행복하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외부에서 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냥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자신의 탐색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결정적 기회다. 이걸 직감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스스로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 없이 그 질문을 받았다면 아마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이거나 심지어 그게 기회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높죠. 당신은 지금 당신 앞에 어떤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네 라고 답할 만큼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 질문과 성찰을 통해서 다져지는 어떤 내면의 힘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기회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걸 잡을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여정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작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 근본적인 질문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이 질문들은 마치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이 한 번 답을 찾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가는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참 와닿습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된 자신은 또 다른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되겠죠. 삶이 계속되는 한 이 질문과 탐구의 여정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자기 질문의 가장 큰 매력은 작가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아닐까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찾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다고 작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큰 해방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해요. 소셜미디어나 주변의 기대 같은 외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 즉 자기 질문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엇을 할까 이런 직업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묻고 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바로 자기주도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자신을 탐색하고 질문을 통해서 내면의 준비를 단단히 다져가는 사람에게는요, 언젠가 작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와 같은 기회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은 그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 네라는 대답 안에는 그동안의 그 치열했던 자기 질문과 탐색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네라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김지연 작가의 경험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고 무기력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그 여정의 자기 질문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함께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던진 작은 질문 하나가 어떻게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기회를 잡을 준비된 자신을 만들어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따라가 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위한 답 혹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열쇠는 종종 외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던지는 올바른 질문 속에 숨어 있다는 것.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당신이 앞으로 계속 품고 가셨으면 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무엇을 하고 싶은가 또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자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일 수 있습니다. 즉, 목표 달성 여부만큼이나 그 여정을 걷는 나라는 존재의 성숙과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4D 질문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어떻게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 자체를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질문이라 와,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의미 있는 탐구의 시간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